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신의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할까 하다가 주변에서 가장 이 얘기를 해달라고 가장 많은 얘기를 들었던 걸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신 교수 내가 지난번에 그거 잘 봤는데 그 얘기를 난 더 궁금해, 더 해줘. 가장 많이 들은 게 뭔지 아세요? 노화, 면역 노화입니다. 그 얘기 해주신 분들은 20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50 이상. 분들은 무조건 딴 거 다 필요 없고 야, 면역 노화 얘기 좀 더 해줘.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인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오늘은 면역 노화의 2탄 한 편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링크 달아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역 노화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더 깊은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노화라고 그러면은요, 노화는 면역계만 오는 게 아니죠. 뭐 근육도 노화가 되면 뭐 어떻게 되고 심장도 노화가 될 거고 모든 장기가 노화가 다 될 겁니다. 눈도 되고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어떤 장기가 없어진다?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런 게 장기가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는 흉선이라고도 하고요, 가슴샘이라고도 합니다. 순우리말로. 영어로는 사이머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없어져요, 진짜로요. 근데 진짜 없어지는 게 제로가 되는 건 아니고 거의 눈에 안 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좀 모식도지만 그 가슴샘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들 같은 경우 태어나자마자 생후 뭐 1년 이상 이내에 어떤 애들은 뭐 선천성 심장기형 때문에 수술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심장 수술하려고 열면은요, 가슴샘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저걸 잘라내기도 합니다, 일부러. 어떤 경우는요. 근데 어른들은요, 저게 없어요. 근데 아마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근데 다 그냥 팻으로 다 리플레이스 되고 실제로 저건 굉장히 슈링크가 돼요. 그러니까 수축이 돼 있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저 가슴샘의 기능이 뭘까요? 저게 T세포를 나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제 시리즈를 많이 들으셨으면 T세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항체 못지않게 중요한 게 T세포라는 게 면역에 굉장히 중추가 되는 세포거든요. 근데 T세포를 생산시킨다고 그랬잖아요. T세포가 저기서 교육을 받고 나와요. 실제로 이 사이머스에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는 좀 젊은 사람이면은 이렇게 이 사이머스에서 T세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면 저 기능이 제로가 되진 않아요. 제로가 되진 않지만 굉장히 이제 적게 나옵니다. 눈에 안 띌 정도로 슈링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야, 노화라는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면역계. 이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하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그러면 저 슈링크 되는 거가, 수축되는 거가, 퇴화되는 거가 얼마나 빨리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몇 살 때 많이 없어지는 거야? 아니면 서서히 이렇게 뭐 1년에 조금씩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거를 연구한 논문이 1999년대 논문이 한번 좋은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원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해석을 해드리면 Y축에 있는 거는요, 사이무스에서 T셀이 새로운 세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나, 그걸 잴 수 있습니다. 피를 보고 잴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에이지를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쟀는데요. 쟀는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 그림 보시면은 그 추세선이 있습니다. 추세선, 평균선 보시면은 10에서 한 20세 정도에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은 10살 단위로 끊어봤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가슴샘에서 새로운 셀이 나오는 정도가 뭐 0세에서 5세, 5세, 10세까지 15세 하는데 어떻게 돼요? 20세까지 높다가 21세가 되면서 확 떨어지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생 되면 이미 확 떨어집니다. 저런 면에서는 20대나 70대나 또이또이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저게 다는 아닙니다. 저게 다는 아니고요. 면역계의 노화가 저렇게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일어난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면역의 노화는요, 아까 다른 심장의 노화, 눈의 노화 이런 거랑 다른 성질의 노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몸에는 T세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냥 한 사람의 T세포를 전체 가진 거를 사각형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사각형 하나로. 그럼 맨 왼쪽은 좀 젊은 사람.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운데.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오른쪽으로 제가 이제 그린 겁니다. 보시면은요. 이거 영어로 써놨지만 나이브, 메모리라고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도 T세포는 개수는 어른 못지않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는 백신을 맞은 적도 없고 아직 감염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다 나이브 T셀입니다. 나이브 T세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T세포 중에 자기의 어떤 무슨 뭐 독감 바이러스 안티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안티세포 다 있거든요. 이게 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들이 아직 한 번도 임자를 안 만나본 거예요. 항원을 안 만나본 거예요. 그런 T세포들은 우리가 나이브 T세포라고 합니다. 이런 나이브 T세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냐면 경험한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뭐 독감 한 번 걸렸다? 회복이 됐다? 하면 메모리 같은 게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 보시면은
거의 다 나이브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청년들은 점점 이제 살면서 경험한 게 많겠죠? 저 늘어납니다. 메모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 보시면은요, 우리가 뭐 노인이 됐다. 그러면은 나이브 풀만 줄어들어 있어요. T세포 전체 순위 비슷하다 하더라도 메모리 세포들이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똑같이 T세포가 있다 하더라도요, 나이브랑 메모리는 반응이 좀 다릅니다. 메모리는 훨씬 더 쉽게 흥분이 되고요. 쉽게 면역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좋은 면도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돼요. 새로운 어떤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19는 한 번도 우리가 인간이 경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나이브 T세포들이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응을 잘할까요? 노인들이 반응을 잘할까요?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노인들은 반응을 잘 안 할 거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논리지만 간단한 그림이 가진 거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 흉선, 가슴샘이 퇴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감염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또 면역계 노화와 관련이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 노인의 상황을 보시면은 메모리 셀들이 많이 그려놨잖아요. 색깔로 제가 그려놨잖아요. 색깔을 제가 근데 일부러 빨간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한 거는 이런 거예요. 빨간색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거, 녹색은 코로나에 대한 거, 딴 거는 그 다음에 간염에 걸렸다면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해놓은 겁니다. 했는데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메모리가 또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메모리 안에서 무슨 마커를 해서 구분해보면요, 메모리 안에서 좀 더 젊은 메모리 세포가 있고요, 좀 늙은 메모리 세포가 있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닌데 외국에서 논문을 보고 나서 한국 사람들을 가지고 그걸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저희가 400명을 쟀거든요. 나이별로,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Y축에 뭐가 있냐면은 복잡하게 CD8 T세포 중에서 CD57 포지티브 세포를 해놨는데, 저 CD57이라는 걸 가지는 세포들이 메모리 안에서도 늙은 T세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늙은 T세포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이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자면은 세포 입장에서 자극을 받고 또 자극을 받고 또 자극을 받고 받으면은 얘들이 증식하고 또 증식하고 또 증식하고 이런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식을 너무 많이 하면은요, 이게 어떻게 세포가 무한정 증식을 하겠어요? 너무 증식을 많이 하면 얘네들이 노화를 이제 띠게 됩니다. 세포 단위에서도. 그게 바로 저는 57 포지티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메모리를 하더라도 그런 증식이란 게 어떤 항원 자극, 감염의 자극일 텐데, 그 감염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노인이 더 많을까요? 젊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노인이 많겠죠. 그러니까 저런 세포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가 20대 청년이라도 그 사람 몸에는 저런 노화된 세포가 있긴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퍼센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저것도요, 한국이 415명인가 제가 쟀던 건데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저건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40대에서 50대가 되면서 한번 좀 더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대세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약간 좀 저 나이 때가 우리가 내가 좀 노화가 더 갑자기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그건 제가 그냥 좀 재미있게 갖다 붙인 얘기긴 합니다만 진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외국에서 나온 논문을 저희가 그냥 한번 검증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에서 해보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똑같은 45세 남자인데 좀 제가 이제 의역을 하면 면역 나이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는 거죠. 면역적으로 더 늙은 사람이 있고 더 젊은 사람이 있는 거. 그런 사람이 다른 의학적 차이가 있나? 그래서 재봤습니다. 재봤더니요, 똑같은 나이들에도 고혈압이 있거나 동맥경화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 저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 수 있죠. 그런 병이 있어서 저게 높아진 거야? 아니면 저게 높아서 그 병이 생긴 거야?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는데요, 확실한 거는 그 상관관계는 굉장히 잘 나와요. 약간 소위 말하는 저희가 러프하게는 성인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에 대사랑 관련된 질환들, 대사나 심장 관련된 질환들이요, 면역노화 관련 있게 나옵니다. 통계도 잘 강하게 나와요. 한 번은 저희가 모두 해봤냐면은, 이 연구는 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의 김현창 교수님 팀하고도 이 연구를 해봤었는데,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직 병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혈관의 노화를 재는 방법이 있거든요.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졌나, 아직 병은 없는데 그걸 재는 방법이랑 해봤더니요, 똑같은 50대라 하더라도요, 면역 노화가 높은 사람이 혈관 노화가 더 높아져 있어요. 근데 혈관 노화가 높으면 동맥경화나 고혈압이 잘 생긴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물고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원인인지 결과인지 아직은 불분명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잰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면역 노화도 잴 수 있지 않을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저런 거 재는 것들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궁금하시죠? 교수님, 그 재는 것도 좋은데요, 재서 제가 높으면 뭐 할 겁니까? 저게 어떨 때 저런 늙은 T세포가 더 많이 생겼는지를 알면 내가 그걸 좀 더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저런 늙은 세포들을
더 많이 가속화시키면서 생기게 하는 요인이 단일 요인으로 딱 분명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이러스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바이러스 모양, 모식도를. 의외로 어떤 한 종의 바이러스가요, 이거에 아주 가속화시키는 팩터입니다. 그 이름은 휴먼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는요, 만약에 지금 만약 60대 노인분들 제가 측정해 본다.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면, 그래?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그렇게 면역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야? 그럼 난 안 걸리게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한 60대 노인 되신 분들은요, 거의 다 걸려 있어요, 저게요. 내가 저거 병원 자주 다니는데 저 바이러스에 걸렸단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건강인들도 많이 걸려 있는데, 별로 의학적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는 내 몸에 언젠가 한번 들어오면 별 문제도 안 일으키지만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잠복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물론 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아주 문제를 일으킬 때가 가끔 있습니다. 면역이 억제가 된 사람들, 무슨 이식을 받았을 때, 장기 이식 받았을 때, 골수 이식 받았을 때, 또는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은요, 별 보통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면역이 없으니까 이제 저걸 잡아주질 못해가지고 제가 막 준동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저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도 말씀드리면, 제가 언젠가 한번 앞에 스터디를 하면서 한국의 한 30, 40대 이상을 제가 재보니까요, 거의 다, 한국 사람 거의 다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20대 대학생들을 해보니까요, 한 30%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이토메갈로스는 언제 내 몸에 처음 들어올까? 대개는 저거는요, 친밀한 컨택, 접촉으로 걸려요.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침이 섞일 일도 많잖아요. 찌개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게 올 수가 있는 거니까, 친밀한 컨택으로.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점점 더 개인 위생이 더 이렇게 하면서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안 걸리는 애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20대 때 안 걸렸지만 50대에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점점 이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감염된 사람들의 퍼센트 늘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왜 아까처럼 늙은 그 T세포를 늘리는 주범, 단일 바이러스로서 범위 되느냐? 아까 제가 그랬어요. 또 자극을 받고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 독감 같은 경우에 걸리신 분들 많을 텐데,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한 5번 걸린다고 그럽니다. 4번 내지 6번. 그러면 내가 T세포가 한 번 자극받고, 2번 자극받고, 한 6번 자극받겠네. 근데 그 정도로는요, T세포가 노화가 안 돼요. 늙질 않아요. 근데 이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밑에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이 바로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의 상황이 되겠는데요. 내 몸 안에서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는 잠복기에 숨어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서 얘네들이 어떨 때는 좀 이 사람이 조금 좀 피곤하고 면역이 약해져 그러면 약간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나는 면역이 센 사람이니까 그때 T세포가 자극을 받고 이거를 제어를 해줘요. 다시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럼 또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또 어떨 때 또 내가 좀 피곤하고 면역이 약간 좀 약화되면 그때 또 올라옵니다. 그럼 또 T세포가 또 자극이 돼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몸에서 날개무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래 그림이 그런 건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은 CMV는 내 몸에 아무 문제도 안 일으키지만 T세포 입장에서는 자극받고 또 자극받고 또 자극받고 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일으키기 쉬운 게 이제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라는 거죠. 근데 CMV를 이미 있는 사람들은 내 몸에서 없애고 싶어. 이런 거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저도 걸려 있더라고요. CMV예요.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에는 CMV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떤 맞고 태어난 세대가 있다면 그런 애들은 이런 면역 노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덜 안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그 CMV 걸린 거 인정하더라도 우리 저런 노화된 세포를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새로운 걸 바꿔줄 수 없을까? 이것도 또 하나 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면역 노화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화를 되돌릴 수 없을까? 이런 연구들은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나눠드릴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